자, 그러면 원래 하고자 했던 계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중괄호 사이에서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계산기여서 컴퓨터는 계산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물론 그 연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하는 4칙 연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5칙 연산으로 확장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유는 하나의 더 연산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5칙 연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더하기부터 해보죠. 아주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나 두 개를 더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74와 85를 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계산기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나요? 일반적으로 쓰는 조그만한 계산기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죠. 74를 입력한 다음에 더하기를 입력하고 그리고 85 이렇게 입력하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중괄호가 문단 같은 느낌이라면요. 아까 첫 프로그램에서 프린트F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아닌 콜론을 썼었죠. 그 콜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침표예요. 문장의 끝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작업 단위의 끝을 표현해 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끝에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안 해주시면 다양한 오류를 발견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작업, 한 작업, 한 작업, 한 줄, 한 줄, 한 줄. 경우에 따라 줄이 여러 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줄이니까 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야 될 때는 반드시 콜론을 입력하는 걸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뒤에다가 콜론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4 더하기 85. 근데 들여쓰기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들여쓰기가 되죠. 자, 들여쓰기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더했죠. 자, 오류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F7 키를 가볍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뜬 상황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F5를 하면 실행이 되겠죠. 한번 끌고 와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죠? 프린트 F가 화면에 무엇을 출력하라는 뜻이었는데 아무것도 출력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출력을 안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출력을 하고자 하면 그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어딘간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프린터가 있죠. 프린터에다가 무언가를 출력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려면 출력하고자 하는 문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무언가가 어딘가에는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4와 85를 더한 것까진 좋았으나 그 결과를 어디에도 저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 생각이 드신다면 어딘가 저장해야 되겠네? 근데 왜 그게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굉장히 좋은 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74하고 85를 더한 것까진 좋아. 컴퓨터는 이 일을 분명히 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를 어디에도 저장하라는 프로그래머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더하기만 했지 그 결과를 어디에도 남기질 않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과를 어딘가에
남겨야 되겠죠. 그 남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딘가에 남겨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났다면 필요한 게 있죠. 남길 공간이 필요하죠. 종이든 무엇이든 필요하죠. 그리고 그 종이에 써라 라는 명령도 필요할 겁니다.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쓸 공간을 만드는 것. 두 번째, 써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것. 알아쓰지 않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컴퓨터는 주어진 일만 정확하게 수행을 하지 창의적으로 수행하진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자, 저장 공간부터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예요.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부품, 가장 중요한 부품,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니터가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CPU죠. 이 CPU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CPU는 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하는 곳입니다. 그 결과는 어디다 저장을 하죠? 그 다음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용량을 크게 키워놓으신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곳에다가 CPU에서 계산한 결과를 집어넣어야 돼요. 메모리 여러분들 얼마짜리 쓰고 계십니까? 4기가? 아유 그걸로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보통 8기가 뭐 이렇게도 쓰시고 16기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깐만 몇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8기가 그 다음 뭐죠?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요건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바이트가 뭐죠? 물다 이런 뜻 아니죠. 8기가바이트의 바이트의 뜻은 이겁니다. 8개의 비트가 모인 거예요. 다시 바이트는요 8개의 비트가 모이면 1개의 바이트가 됩니다. 그럼 비트는 또 뭐야? 음악의 비트가 아니죠. 요 비트는 BIT입니다. 이 비트는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ON, OFF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0과 1 외에는 표현하지 못해요. 그 스위치 한 개 0과 1을 표현하는 그 하나를 비트라고 표현해요. 그 스위치가 8개가 모인 것이 바이트예요. 집합적인 의미인 거죠. 8개의 스위치가 모인 것이 바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8개를 모았을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2의 n승, 모든 것을 이진법으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2의 n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의 3승인 8을 기본 단위로 써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것 처리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왜 8개의 비트가 한 바이트라는 어떻게 보면 최소의 단위를 이루기 시작했는지도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였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모리에는 수많은 스위치들이 있는데 그들을 8개씩 짝을 지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으세요. 그 8개씩 짝을 지은 바이트 그게 몇 개가 있다? 8기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치면 8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80억 개의 저장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억 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 80억 개의 공간 중에 어딘가에 저장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찾아도 와야 되잖아요. 저장하라고도 해야 되지만 찾아도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하죠? 컴퓨터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각각의 저장 공간에 일렬 번호를 줍니다. 0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는 1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8기가번까지 쭉 일렬 번호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렬 번호를 주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렬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외우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에 닉네임을 붙입니다. 각 공간에다가 사용자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찾기 쉽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변수명이라고 불러요. 변수의 이름을 줘요. 저장 공간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을 줌으로써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숫자 일렬번호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는 거 물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름을 알고 그냥 이름으로 찾으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장 공간에 이름을 대입시켜 주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 볼게요.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이게 뭘 해주는 거라고요? 저장 공간과 저장 공간, 메모리상의 저장 공간과 내가 만든 이름 간에 짝을 지어주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변수 선언에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 예, 다른 역할이 있어요. 뭐냐 하면 컴퓨터는 숫자만 처리하지 않죠. 문자도 처리하죠. 다시 얘기하자면 그 저장 공간에 문자를 저장할지 숫자를 저장할지, 숫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저장할지를 알려줘야 돼요.